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벡터의 연산 하면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산하면은 뭐가 있죠? 덧셈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벡터에서는 덧셈이 있고요. 덧셈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덧셈의 역연산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뺄셈이 있겠죠. 그죠? 똑같아요. 덧셈의 연산과 뺄셈의 연산은 같은 구조인데 뺄셈이라는 거는 덧셈의 역연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벡터에는 곱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에서 실수에서는 곱셈이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벡터의 연산에는 일반적으로 곱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스칼라 곱,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실수와 실수 곱하기 벡터가 있고요. 벡터 곱하기 벡터가 있어요. 근데 벡터 곱하기 벡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얘는 뭐가 있냐면 스칼라 곱과 스칼라 프로덕트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곱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는 뭐냐면 리니어하다. 그러니까 벡터를 뭐 늘려주고 줄여주고 아니면 뭐 방향을 바꾸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벡터의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이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곱을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얘를 이너 프로덕트라고 해서 내적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 그래서 외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내적은 뭐 일단 잠깐 언급하겠지만 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량에서 1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회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에서 파생됐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 실수 곱하기 벡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벡터 덧셈, 뺄셈 그리고 벡터 곱하기 벡터인데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덧셈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위치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기준계에서 원점을 잡죠. 기준계 중심으로 원점. 그래서 기준계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에서 물체까지 그린 벡터예요. 말 그대로 얘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린 벡터를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기준계를 잡아주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려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좌표계를 설정해야겠죠. 우리 요거는 했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표계 하면 뭐를 많이 쓰냐면 좌표계 중에서는 뭐 선생님도 다른 좌표계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직교 좌표계를 써요. 그래서 직교 좌표계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단위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는 좌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 직각 좌표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원통 좌표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쓰는 게 구면 좌표 이렇게 많이 써요. 참고로 얘네들은 셋 다 모두 3차원 좌표입니다. 3차원 좌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쓰는 건 다 얘예요. 직각 좌표계밖에 안 써요. 그리고 원통 좌표, 구면 좌표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물리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직각 좌표계뿐만 아니라 원통, 구면 좌표계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이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예요.
물체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경로와 관계없이에요. 어떻게 이동했던 그거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물체 위치 R에서 도달 위치 R 프레임까지 그린 벡터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R이고요. 얘가 R 프라임이라면 변이 벡터 R은 뭡니까?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변이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이때는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요 기준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요 화살표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벡터의 덧셈이라는 건 뭐냐면 변이 벡터를 이용하면 두 벡터의 덧셈을 뭐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거예요. AB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AC 벡터라는 거는 AC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직관적으로 가면 AB 벡터에서 갔다가 요 벡터로 간 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여기서는 변이 벡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변이 벡터예요. 그래서 AB 더하기 BC가 AC 벡터를 의미한다는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림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뭐를 이용하지 않고 기준계만 그리고 좌표계를 이용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는 좌표계를 써서 숫자를 대응을 시키고요. 숫자를 대응을 시켜서 걔를 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대수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좌표계를 씁니다. 좌표계를 이용한 벡터의 덧셈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따져보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좌표계,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직각 좌표계, 선생님 가장 쉬운 직각 좌표계를 예를 들겠습니다. 순서상으로 3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두 벡터의 덧셈은 말 그대로 뭐야? X좌표는 X, Y좌표는 Y, Z좌표는 Z좌표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게 정확히 대응이 돼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C1, C2, C3. 이거는 밑에 있는 그림은 뭐를 이용한 거야? 뭐를 이용한 거냐면 바로 이제 2차원 평면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C1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간 거야? 요만큼 간 거잖아. 아이고, 비벡터니까 요만큼 간 거니까 당연히 X좌표는 여기에서 이만큼 간 걸 거고요. 그죠? 그리고 A 벡터가 여기에서 요만큼 간 거고 B 벡터는 요만큼 간 거니까 당연히 C 벡터는 요만큼 간 걸 거 아니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직각 좌표계를 표현하게 되면 직각 좌표계의 좌표, 성분, 단위 1인 벡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안 보이겠지만 요 단위 벡터 개념이 나중에 원통 좌표랑 구면 좌표계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라는 건 뭐냐면 요 x 햇이라고 하거든요. 요 위에를 이제 어떻게 읽냐면 햇이라고 읽어요. x 햇. x 햇은 뭐냐면 x축의 단위 벡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x축의 양의 증가 방향 이고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런 것을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x축의 양의 증가 방향이에요. 그 나머지를 다 고정시켜야 돼요. y축, z축을 고정시켜 버리고 x축의 양의 증가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x축의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r 벡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x 햇, y 햇, z 햇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뭐 하나 잘못 쓴 게 있는데 이거 정확히 쓰려면은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x, y가 아니라 어떻게 c1, c2, c3로 쓰는 게 정확히 맞겠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c1, c2, C3로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하도록 할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스칼라 프로덕트, 즉 벡터와 벡터의 곱인데 그 결과가 스칼라, 즉 여기서 스칼라고 그러면은
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즉 벡터하고 벡터를 두 개를 곱을 시켰더니 실수가 나오는 경우예요. 실수가 나오는 경우 그거를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물리량에서 보면 여러분들 일 있죠. 일 work, 즉 물리에서 일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을 해줄게요. 질량 M인 물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일했다고 볼게요.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 D만큼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다라는 건 어떤 힘이 작용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겁니다. D만큼 이동할 때 일정하게 작용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은 얼마만큼 일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정한 힘을 거리 D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F 곱하기 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D가 움직인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그러니까 변이겠죠. 양이 일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의 힘을 곱한 게 그만큼 한 1의 양이 될 거 아니에요. F라는 힘을 일정하게 D만큼 이동했으니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힘이에요. 물체에 작용을 했어요. 근데 힘을 이번에는 일정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렇게 작용했다고 볼게요. 얘를 이렇게 좀 더 내리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게요. 얘를 좀 이렇게 힘 F를,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해서 여기까지 힘을 작용했어요. 똑같이 거리가 D가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D가 요만큼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힘을 작용했는데 이번에는 변이하고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힘이 어떻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 변이 방향으로는 여기가 세타라면 F 코사인 세타만큼 작용했을 거고, 얘의 수직 방향으로는 F 사인 세타만큼 작용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물체 M이 D라는 거리만큼 이동하는 데 있어서 F 사인 세타라는 크기 있죠. 이 F 사인 세타는 아무 작용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 있는 힘은 어떤 힘인가요? 그렇죠. 바로 얘가 되겠죠. F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물체 M이 D만큼 이동하는데 작용한 힘, 실질적으로 한 역할은 F 코사인 세타가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의 한 일은 F 코사인 세타 D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 D일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힘 1입니다. 1. 그래서 얘를 일반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옆에 보면 알겠죠? A.B라는 것은 A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너지, 얘는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운동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알짜임이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 의미예요. 그래서 1에 대한 정의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두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겠죠. 왜냐면 AB 코사인 세타나 뭐 BA 코사인 세타나 같기 때문에 얘는 B.A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직각좌표계에서 단위 벡터는 당연히 단위 벡터는 뭐겠어? x 햇, y, x 햇하고 x 햇, y 햇, y 햇, z 햇, z 햇은 다 1이 되겠죠, 그죠? 얘들은 근데 서로 직교하는 아이들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직교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0이 될 거다. 그리고 얘를 이런 방식으로 A 닷 일반적으로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놨을 경우에 얘를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다? 아주 간단한 식이 돼요.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좌표로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의 내적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야? 직각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입니다. 얘를 나중에 원통이라던가
뭐죠? 구면 좌표를 표현했을 경우는 얘가 좀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되면 a다 똑같은 a를 곱하게 되면 a의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죠. a의 크기는 루트의 a 닷 a 이렇게를 많이 구합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직교하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어떤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뭡니까? 바로 두 개의 벡터를 뭐 하면 된다? 그러니까 돛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온다면 두 벡터 A와 B는 서로 뭐 한다? 직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럼 다음입니다. 벡터의 외적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벡터의 외적은 아까 전에 내적은 어떤 거였었어? 내적을 하게 되면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뭐가 나왔어요? 스칼라가 나왔죠. 즉 실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외적이라는 것은 벡터에다가 벡터를 했을 때 벡터라는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예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돌림 힘이라고 해요. 그 돌림 힘 얘를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회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선생님이 점층 요거를 이제 회전축이라고 볼 거고요. D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가 M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거리 D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예를 들면 이쪽 방향이라고 볼게요. 이쪽 방향 힘 방향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만약 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요 벡터를 선생님이 변이 벡터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이 벡터는 아니고 위치 벡터가 되겠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물체의 위치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 벡터와의 요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얘를 돌리는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뭘까? 그럼 얘는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떻게? F 코사인 세타와 F 사인 세타라는 두 가지의 힘을 크기로 나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시계 방향, 여기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쪽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데 있어서 이 물체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데 역할을 담당한 힘은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F 사인 세타. 뭐는 안 된다는 거야? F 코사인 세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아무리 잡아 다녀봤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회전하지 않겠죠. 그대로 멈춰 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회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은 바로 F 사인 세타라는 힘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M이 같은 힘이더라도 만약에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볼게요. 똑같은 물체인데 만약에 똑같은 F 사인 세타가 요만큼 작용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이때도 당연히 토크가 달라지겠죠. 같은 힘을 작용한다면 어떤 것이 더 빨리 돌까? 그렇죠. 아랫게 더 빨리 돌겠죠. 아랫게 더 빨리 돌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아랫게 더 빨리 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속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돌림 힘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 돌림 힘은 즉 토크를 이렇게 쓰거든요. 토크는 뭐에 비례하냐면 토크는 변이의 길이와 F 사인 세타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 사인 세타 곱하기 D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FD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회전이 이런 경우예요. 반시계 하는 방향도 있고 또 어떤 방향도 있어요. 시계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이 있는데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요.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이렇게 놔요. 그래서 얘를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는데 이것을 바로 뭐냐면 C벡터라고 해요. 이 C벡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C벡터라는 건 뭐냐면 두 벡터와 수직이며 세타는 사이각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벡터라는 것은 힘이라는 벡터랑 변이라는 벡터, 변이가 아니라 위치 벡터에 수직하는 벡터예요. 수직하는 벡터. 그래서 이것이 위쪽인 방향이냐 아래쪽인 방향이냐 이제 그곳에 또 얘기도 하고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양의 방향이 뭐냐면 A 크로스 B라고 하면은 시계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해서 A 크로스 B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이 양의 방향. 그리고 B 크로스 A, 그러니까 얘가 우선이죠. B 크로스 A는 오른손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 방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크로스 B랑 B 크로스 A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벡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죠? 벡터 앞에 결과 얘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벡터 값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용하게 되면 직교제표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단위 벡터들 사이에 외적을 하게 되면 똑같은 벡터는 다 0이 되고요. 순서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다 달라져요. XY 벡터는 G 벡터고요. 그래서 단위 벡터라는 거죠. YX 벡터는 그것의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돼요.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X 햇, Y 햇, Z 햇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X 햇은 Z 햇, Y G 햇은 X 햇. 이렇게 가는데 거꾸로 가게 되면 Y X는 뭐가 될까요? Z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얘를 이제 좌표계를 써서 외적을 표현하면 이런 방식이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이 요게 이제 요걸 이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있어요. 나중에 뭐 행렬식이라고 하는데 행렬식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지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돌림 힘이라는 토크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은 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야 이제 뭐 외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두 벡터인 거죠.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에는 어떻게 넓이를 구합니까? 얘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당연히 요 높이가 뭐가 됩니까? B의 사인 세타잖아. 그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얘는 2분의 1의 외적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A 크로스 B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히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두 벡터의 덧셈을 공부했고요. 뺄셈이는 뭐 덧셈의 0연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두 벡터의 곱빼서 이제 벡터 곱하기 벡터 다시 말하면 내적이 될 거고요. 벡터 곱하기 벡터가 되는 경우 그러면 외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츰 이제 물리 문제를 풀 때 언급이 될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